메가더 장군이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우리도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유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유 후보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선거까지 3주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 경선 때 시끌시끌했던 당들도 이제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당 후보를 위해 뛰고 있죠. 그런데 딱 한 곳, 바른정당은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른정당 선대위의 상황실장입니다. 이혜훈 의원 직접 만나보죠.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구 의원이 선대위 부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대위의 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달 말까지 상황을 보고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우리는 안철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당의 후보로 뽑힌 사람을 가능성이 없다 또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제 사퇴하라 한다면 예. 그건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대착오적인 행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가볍게 한 사담이 좀 부풀려져서 보도가 됐다. 본인의 진위가 왜곡되고 와전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요? 기자들에게. 본의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런 일은 없느니만 못하지요. 근데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예. 이제 당협위원장들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지역 사령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단체 톡방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뭐 이종구 제명 처리에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격한 지금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종구 의원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맞고 그것에 동조하는 분들이 뭐 더 있다 이렇게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다른 동조한다고 언론에 나온 분들은 누구도 지금 잡히는 건 없어요. 실명을 내고 있는 분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하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이종구 의원 본인이 예.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뭐 이렇게 불쑥할 수 있는 그런 사담이었지 그게 뭐 대단히 공론화된 얘기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니 그나마 이제 조금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굉장히 보도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이게 진짜 진담이 아니었으면 공식으로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반박하실 수 있는데 어제 반박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취재진들이 전화했을 때 네. 입장 발표에 대해서 그 얘기는 이게 없는 얘기를 뭐 기자가 지어내서 한 것 같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체 톡방이나 이런 데서 예. 뭐 당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격한 발언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혜훈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이라고 보이지는 않죠. 아니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종구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9일쯤에 의총을 열어서 사퇴를 포함한 당의 방향을 논의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바른정당 소속이세요. 예. 바른정당 당원이 남의 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자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고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중국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예. 한국팀 주장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예. 우리가 중국 선수 골 넣게 다들 모두 나서서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르? 근데 이제 이종구 의원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 유승민 후보가 나가서 4, 5% 지지를 받고 그 4, 5%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면 최악이 아니겠느냐.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거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국민의당에 가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 후보들이 나오죠.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럼 1등하는 후보를 남겨놓고 모든 당 후보는 다 사퇴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세요. 다른 분도 아니고 선대위의 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온 발언인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뭡니까?
돈 문제라고는 생각이 저는 되지가 않는 게 예. 돈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짐작하시는 예. 국고 보전을 받지 못하는 낮은 지지율 예. 그것 때문에 혹시 당이 뭐 빚더미에 앉거나 아니면 파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게 예.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게 걱정되는 경우는 딱 하나잖아요. 당의 돈을 선거에 당겨 쓰고 예. 보전을 국고에서 못 받아가지고 당에서 당겨 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당의 돈을 단 1원 한 푼 당겨 쓰지 않는다. 이건 이미 천명을 했고 빚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당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조그맣게 치른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아. 과거에 이제 거대 정당에 저희도 속해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 거대 정당에서 저도 또 종합상하실장도 해본 적도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늘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는다고 해서 국민 세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너무 풍풍 쓴다. 네. 왜냐하면 뭐 포탈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광고 하나에 뭐 21억. 그다음에 방송사 이런 거는 뭐 다 합하면은 광고 한 100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포털 사이트 광고 하나 실는데 21억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야. 그 돈만 줄여도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 돈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럼 돈 문제 아니면 이야기가 더 복잡하네요. 도대체 그럼 왜 자당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앞으로 정치적 입지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겠나. 다들 그렇게 짐작하죠. 개인적인 이권, 개인적인 유불리. 이종구 의원이라면 그럼 수도권 의원이신데 뭘 네. 생각하시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호남 출신 의원들의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에 가면 호남서 출마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죠. 호남으로 그럼 다음 지역을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국민의당 쪽에 지지 선언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쪽의 이쁨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네, 왜냐하면 하도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 예. 그런 해석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개인적인 유불리 아니냐. 그러면 29일 날 정말로 뭐 의총이 열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예. 뭐 여러 사람들이 격앙돼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의총이 열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예. 설사 뭐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의총을 연다고 한들 예. 이게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가능성도 없어 없고. 보입니다. 그럼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실명이 아닌 몇몇 분들, 그분들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나가서 국민의당 가시면 되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일이긴 한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래도 하나 돼서 끝까지 안고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죠. 계속 주장을 만약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아까 당협위원장들 말처럼 제명할 사유까지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자유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자당 후보를 사퇴하라고 하고 다른 당 후보를 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큼 해당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아, 해당 행위 네. 이것은 제명 사유까지도 된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의당하고 교감이 전혀 없는 얘기라면 이 국민의당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이. 전혀 없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당에서 예. 그런 물밑 대화가 오고 갔을 일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지속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종구 의원 뒤에 김무성 대표가 있고 김무성 대표가 박지원 대표와 친하시니 둘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더군요. 글쎄 저는 아마 김무성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억울하실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님은 지금 선거에 열심히 앞장서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선대 출범식이나 유세나 열심히 나오시고 예. 어디 보면 선거에 가장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오해를 받으니 아마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잠깐 좀 뭐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다 해결된 겁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도 있고 찌그덕거릴 때도 있는데 예. 사람이 어떻게 다 큰 성인이 남인데 아하. 모든 게 그렇게 100%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열심히 협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오해는 억울할 것이다. 예, 네. 바른정당 유승민 선대위원회 이혜훈 상황실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확실하게 밝혔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나와서 분명히 투표지에서 4번 유승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완주 의사를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번 선거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압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지금으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완주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가 괴멸의 위기에 온 이유는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또 끼리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불법과 불의를 동원하더라도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또 그리고 자기 패거리 불법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잘못이 없다 우겼던 이 뻔뻔스러움을 보인 보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썩은 보수, 부끄러운 보수는 정리하고 깨끗하고 책임지고 공정하고 당당한 보수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에게서 새 희망을 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 그럼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는 없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정리 안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진정한 길을 갈 기미가 지금 전혀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 잘못된 보수와 진짜 보수를 섞어버리면은 진짜 보수도 가짜 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다른 당 후보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아주 소수의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호소로 들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혜훈 상황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유승민 후보 선대위의 이혜훈 상황실장이었습니다.